저는 박진우입니다. 올해 50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25년. 아내 수경이와 대학 때 만나 연애 3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자식은 둘. 큰애는 23으로 군대 갔고 작은애는 20로 대학생입니다. 이제 슬슬 손이 덜 가는 시기입니다. 수경이는 좋은 아내입니다.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근데 요즘 뭐랄까 심심합니다. 결혼 25년이 되니 대화할 게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TV 보고. 가끔 부부관계도 하지만 의무감 같습니다. 사랑보다는 습관.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골프 배워봐. 나이 들수록 골프가 최고야. 골프요?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에이, 골프는 운동이 아니라 사교야. 사람 만나고 인맥 쌓는 거지. 부장이면 이제 골프 쳐야지. 고민했습니다. 골프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말도 맞았습니다. 요즘 임원 승진하려면 골프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레슨 받고 연습하고 석 달쯤 지나니 기본은 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골프 배우고 싶어. 너도? 응. 요즘 동네 아줌마들 다 골프 치던데. 나만 모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같이 배우자. 그래서 아내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스크린 골프장 가고 연습하고 이야기하고 25년 만에 다시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연습했을 때 회사 후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 골프 모임 하나 있는데 들어오실래요?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부부 동반? 네. 한 달에 2번 정도 필드 나가는데 부부끼리 오니까 편하고 좋아요. 실력 상관없이 재미로 치는 모임이고요. 수경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골프 모임 하나 있는데 같이 할래? 부부 모임이래. 좋지. 나도 필드 나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부부 골프 모임 해피라운딩. 첫 모임 날 토요일 아침 7시. 경기도 어느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 팀이 와 있었습니다. 젊은 후배 부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는 한 커플. 남자는 50대 초반쯤 키 크고 인상 좋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우아한 걸음걸이. 골프웨어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가자.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 응. 정신을 차리고 클럽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모임 대표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게요. 박진우 부장님 부부세요. 저와 수경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골프 시작한 지 6개월 됐고요. 아직 초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 이수경입니다. 저도 초보예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다른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분들은 한상민 사장님 부부세요. 우리 모임 고수들이시죠. 주차장에서 본 그 커플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민입니다.
무역업하고 있고요. 골프는 10년 넘게 쳤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요가 강사하고 있어요. 골프는 남편 따라 배운 지 5년 정도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마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여보, 집중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조편성은 무작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조가 됐습니다. 저는 한상민 씨, 그리고 다른 남자 한 분과 한 조. 수경이는 한지영 씨, 그리고 다른 여자분과 한 조. 첫 홀 티샷. 긴장해서 공을 제대로 못 쳤습니다. 오비였습니다. 괜찮아요. 첫 홀은 다 그래요. 한상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딩을 하는 동안 자꾸 옆조를 쳐다봤습니다. 한지영 씨가 스윙하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공이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와, 지영 씨 폼 좋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9홀을 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자리는 자유롭게 앉았습니다. 저는 수경이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 한상민 씨 부부가 앉았습니다. 오늘 처음이신데 잘 치시던데요? 한상민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수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6개월 치고는 정말 잘 치세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씨도 정말 잘 치시던데요. 과찬이세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상민 씨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하고 거래한다고.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요가 강사인데 취미로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수입이 좋아서 굳이 일 안 해도 되지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한다고. 저희는요?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다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인데 큰애는 군대고 작은애는 대학생이에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우리도 딸 하나인데 대학생이에요. 그렇군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지영 씨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말할 때 입모양, 웃을 때 눈모양, 머리카락을 넘길 때 손동작,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물 좀 줘.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아, 응. 정신을 차렸습니다. 후반 9홀을 마치고 라운딩이 끝났습니다. 라커룸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제 19홀 가시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9홀? 수경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술 마시러 가는 거야. 골프 끝나고 회식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15명 정도가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수경이 옆에, 맞은편엔 또 한상민 씨 부부가 앉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의도한 걸까요? 소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박진우 부장님 부부를 위해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통한 기분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부장님, 평소에 운동하세요?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저요? 아니요, 골프 말고는 안 해요. 그럼 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체형이 좋으신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그냥
딱히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헬스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타고나신 거네요.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옆에서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요가 강사시니까 몸매 관리 잘하시겠어요. 직업병이죠. 저도 매일 요가해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운동 싫어하는데 수경이와 지영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지영 씨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지영 씨가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초쯤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제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 왜 이래? 술을 더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수경이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밌었어. 응, 나도. 사람들 다 좋더라. 특히 지영 씨 부부 좋아 보이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들이더라. 다음 달에 또 가자. 나 골프 재밌는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집에 와서도 지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고 침대에 누워서도 왜 자꾸 생각날까?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수경이 말고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예쁘길래 봤던 거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 뒤 회사 단체 카톡방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해피라운딩 모임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라운딩 신청 받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 골프 간대. 우리 갈까? 그래, 가자. 결국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왜일까요? 골프가 좋아서? 아니면 지영 씨를 보고 싶어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후자였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또 같은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 부부도 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골프웨어를 입었습니다. 더 날씬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가 저희한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밝게 한 것 같아서 어색했습니다. 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영 씨와 같은 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경이는 한상민 씨와 같은 조. 괜찮으려나?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라운딩 내내 지영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카트에 같이 타고 옆에서 스윙 보고 이야기하고 진우 씨,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샷이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지영 씨도 오늘 잘 치시네요. 이번 주에 연습 좀 했어요. 어디서 연습하세요? 집 근처 스크린 골프장이요. 진우 씨는요? 저도 집 근처에서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요? 네, 6개월 좀 넘었어요. 빨리 늘으시는 것 같아요. 재능 있으세요. 과찬이세요. 진짜예요. 저는 1년 넘게 쳐야 그 정도 됐거든요. 지영 씨 겸손하신 거죠.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우 씨, 평소에 취미 뭐예요? 골프 말고. 별로 없는데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로맨스? 아니면 액션? 둘 다 괜찮은데 요즘은 느와르 좋아해요. 오, 저도 느와르 좋아해요. 최근에 뭐 보셨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얘기, 음악 얘기, 취미 얘기. 수경이랑은 이런 대화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또 19홀로 갔습니다. 이번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자리가 또 지영 씨 맞은편이었습니다. 우연? 아니면 제가 의도한 걸까요? 술이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영 씨, 한 곡 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노래 못해요. 에이, 한 곡만. 결국 지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도 한 곡 하세요. 누군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아, 저는 해야죠. 지영 씨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은 좀 틀렸지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앉으면서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 씨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 11시쯤 끝났습니다. 다들 헤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지영 씨가 옆에 걸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그럼요. 헤어졌습니다. 차에 타니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재밌었어. 응. 너 오늘 술 많이 마셨네.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살, 결혼 25년 차,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골프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지영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그 후로 2주일에 한 번씩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번 지영 씨를 봤습니다. 매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번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다음 모임이 되면 또 설렜습니다. 세 번째 모임 때였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19홀에서 술을 마시는데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카톡해도 될까요? 네. 골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끔 물어봐도 될까 해서. 아, 네. 괜찮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수경이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느라 못 봤습니다. 그날 밤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진우 씨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진우 씨, 골프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요. 그냥 연습 많이 하는 거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주고받았을까요? 이제 자야겠어요. 내일 또 연락해요. 잘 자요. 네, 잘 자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수경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카톡했습니다. 처음엔 골프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회사 근처 칼국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지영 씨는요? 저는 집에서 샐러드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세요? 항상 관리해야죠. 몸매 유지하려면. 충분히 좋으신데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지영 씨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도 체형 좋으시던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진짜예요. 운동하세요?
요즘 헬스장 다녀요. 오, 어디서요? 회사 근처요. 저도 요가 스튜디오가 거기 근처인데요. 진짜요? 어디예요?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점심시간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요.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좋죠.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 어때요? 좋아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골프웨어가 아닌 평상복은 처음 봤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진우 씨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가끔요. 근처에서 요가 수업 끝나고 올 때가 있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 회사 생활 어때요? 뭐, 그냥 그래요. 부장이라 책임은 무거운데 권한은 적고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20년 넘게 다녔으니까 대단하세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지영 씨는요? 요가 강사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가끔은 심심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심심하다고요? 왜요? 글쎄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딸은 대학 가서 집에 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요즘 심심해요. 집에 가면 아내랑 대화할 게 없고, 애들도 다 컸고, 그렇구나. 우리 비슷하네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수경이랑은 절대 하지 않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회사 가셔야죠?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계산을 하려는데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초대한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다음엔 진우 씨가 사세요. 다음? 그 말은 또 만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헤어지면서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저도요. 또 연락할게요. 네. 지영 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데이트였나? 아니야. 그냥 점심 먹은 거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경이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었어?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뭐 먹었는데? 파스타. 혼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영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때, 커피 마실 때, 항상 회사 근처였습니다. 항상 둘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5번 정도 만났을까요? 만날 때마다 더 친해졌습니다. 대화 주제도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불만, 배우자에 대한 아쉬움,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19홀로 갔습니다. 이번엔 호프집이었습니다. 술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는 취했습니다. 지영 씨도 취한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들 헤어지는데 지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대리 부를 건데 같이 탈래요? 방향이 비슷하잖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수경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영 씨 부부랑 같은 방향이라 대리같이 타고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수경이는 다른 사람들이랑 택시를 탔습니다. 지영 씨 부부와 저 셋이서 대리를 탔습니다. 먼저 한상민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민 씨가 내렸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지영아, 조심히 와. 응, 들어가. 상민 씨가 떠났습니다. 차 안에 지영 씨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영 씨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진우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진우 씨 있으면 행복해요. 그 말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우 씨, 지영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려야겠어요. 네. 지영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방금 뭐였지? 손을 잡았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경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영 씨 손의 감촉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톡이 왔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뭐가요? 손잡은 거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저도 좋았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지영 씨가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톡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진우 씨,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시간 돼요? 저녁이요? 왜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제대로. 점심이 아니라 저녁. 그건 데이트 같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요? 강남 쪽 조용한 레스토랑 알아요. 좋아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수경이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남으로 갔습니다. 지영 씨가 알려준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진우 씨 여기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야경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데이트 분위기였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진우 씨 좋아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첫 골프 모임 날. 저도
그랬어요. 진짜요? 네. 주차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지영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 감정은 진짜예요. 저도요. 손을 뻗어 지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대리차 안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몰랐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영 씨만 봤습니다. 식사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 근처로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지영 씨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수경이 말고 다른 여자를 안는 게 죄책감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 네, 저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지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50살에 처음 하는 바람.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배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래 키스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지영 씨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미안해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식 어땠어? 좋았어. 술 많이 마셨네. 씻고 자. 응. 샤워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 50살에 처음 바람 피우는 남자.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영 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카톡이 왔습니다. 어젯밤 꿈 같았어요. 저도요. 다시 만나요. 네. 언제요? 내일. 너무 빨리 만나는 거 아닌가요? 빠르면 어때요? 보고 싶은데.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점심, 저녁, 주말. 수경이한테는 거짓말했습니다. 회사 일, 골프 연습, 회식.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깊은 관계였습니다. 호텔에도 갔습니다. 처음 호텔에 갔을 때 떨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끝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만났습니다.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남편, 저녁에는 연인, 밤에는 다시 남편. 세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킨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중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수경이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회사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상민 씨한테 요가 수업이 늦어진다고,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배우자와 함께 갔습니다. 라운딩 중에 조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수경이와 같은 조, 지영 씨는 상민 씨와 같은 조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지영 씨 쪽을 봤습니다. 여보, 집중해. 내 차례야.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아, 응. 티샷을 쳤습니다. 훅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평소랑 다르네. 괜찮아. 좀 피곤해서. 요즘 피곤한 일 많아? 회사 일? 응, 프로젝트 하나 하느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건 지영 씨 만나느라 잠을 못 자서였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19홀로 갔습니다. 이번엔 일식집이었습니다. 자리가 또 지영 씨 부부 맞은편이 됐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요즘 골프 실력이 늘었어요. 한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겸손하시네. 오늘 스코어 좋았잖아요. 운이 좋았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누군가 제 발을 건드렸습니다. 지영 씨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지영 씨 남편 옆에서 이렇게 대담한 짓을 저도 발로 답했습니다. 살짝 밀었습니다. 지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경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지영 씨도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좋아요. 짧은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차로 돌아가는데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오래 갔네? 사람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 씨 부부 좋은 사람들 같아. 응, 그렇지. 상민 씨는 사업도 잘 되고 부러워. 지영 씨도 예쁘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쁘긴 하지. 너무 태연하게 대답했나? 여보, 혹시.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수경이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가? 화요일이 됐습니다. 지영 씨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강남 쪽 조용한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진우 씨, 지영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요. 언젠가는 들키겠죠.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저도요. 진우 씨 혹시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네. 우리 제대로 만나려면 지영 씨, 저는 진우 씨랑 제대로 사귀고 싶어요. 숨어서 말고. 하지만 이혼은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상민이한테 미안하고 딸도 있고 저도 수경이한테 25년을 같이 살았고 애들도 있고 알아요. 그냥 가끔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대로 가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 수경이랑 이혼하고 지영 씨랑 재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자식들, 주변 시선,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지영 씨를 만나고 온 길이었습니다. 수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뭘? 요즘 뭔가 이상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회식도 많고 주말에도 골프 연습 간다고 나가고 일이 바빠서 그래. 정말 일이야? 그 질문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뭐겠어? 모르겠어. 근데 여보, 당신 달라졌어. 뭐가? 표정, 분위기 다 달라졌어. 예전이랑 다른 사람 같아. 피곤해서 그런가 봐. 수경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없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경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 바보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알아.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휴대폰 좀 보여줘. 뭐? 휴대폰? 보여줄 수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엔 지영 씨와의 카톡이 가득했습니다. 왜 못 보여줘?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이건 프라이버시야. 부부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지? 수경이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없어. 수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근데 여보, 만약 거짓말이면 용서 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수경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수경이가 의심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상민이가 요즘 이상하게 봐요. 둘 다 위험했습니다. 만남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못 참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만났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호텔이 아니라 모텔로, 더 외진 곳으로.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 수요일 모텔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박 부장님? 얼어붙었습니다. 아, 김대리. 여기서 뭐 하세요? 그게 친구 만나고. 친구요? 여기서? 김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나오는 지영 씨를 봤습니다. 아, 김대리가 모든 걸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님, 이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망했다. 회사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지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지켜봐요. 불안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 모텔에서 젊은 여자랑. 진짜래? 김대리가 봤대.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점심시간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 조심 못해서. 괜찮아. 내 잘못이지.
부장님, 사모님은 모르시죠? 아직은. 조심하세요. 소문 빨리 퍼져요. 고마워.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친구에게서 수경아, 너 남편 회사에서 바람 핀다는 소문 들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경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수경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 왔어. 당신 회사에서 바람 핀다는 소문 돈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거짓말이지. 수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경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야? 진짜 바람 폈어? 미안해. 누구야? 누구랑?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봐. 누구야? 혹시 골프 모임 사람?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아. 수경이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누구? 그 젊은 여자? 아니면 한지영? 숨이 막혔습니다. 한지영이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수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년을 같이 살았잖아. 25년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당신 나 바보로 만들었어. 매주 같이 골프 가고, 같이 밥 먹고, 내 앞에서 그 여자랑 웃고.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 6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날 속인 거야. 수경이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수경아. 나가라고. 꺼져.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들켰어요. 수경이가 알았어요. 지영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회사에 소문났어요. 그게 수경이한테까지 갔어요.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샜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수경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그리고 그 여자 남편한테도 알렸어. 뭐? 한상민 씨한테 전화했어. 당신 부인이 내 남편이랑 바람 핀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긴 왜야? 그쪽도 알아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 씨한테 다급히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경이가 상민 씨한테 말했대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상민이가 지금 집에서 난리 났어요. 어떡해요? 만나요. 안 돼요. 상민이가 감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들켰습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이제 남은 건 파국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부장 이혼한대. 바람 폈다며?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래.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부장님, 최근 소문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상민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희 한번 만납시다.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커피숍. 위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상민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상민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 부장님, 아니 박진우 씨, 제 아내랑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6개월쯤 됩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내 아내를 만났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한상민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나하고 골프 치면서 술 마시면서 내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내 아내를.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영이한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재미있어서? 스릴? 유부녀 건드리는 게 짜릿해서?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한상민 씨가 비웃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유부남이 유부녀를 만나면서 진심?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당신을 사랑한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나하고 이혼하고 당신이랑 재혼하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 씨가 그렇게 말했나? 근데 박진우 씨,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이혼하고 지영이랑 재혼할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한상민 씨가 웃었습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시작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 내가 당신 입장이었으면 죽고 싶었을 겁니다. 50살 먹고 친구 부인이랑 바람 피우고 들키고 양쪽 가정 다 망가뜨리고.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요? 지영이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하지만은 무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딸이 울면서 물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냐고. 20살 애가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지영이 잘못이지만 나도 책임 있죠.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내 잘못이니까. 상민 씨. 근데 박진우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혼하고 지영이 책임질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럼 지영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차이고 당신한테도 버려지면? 저는 무책임하군요. 시작은 하고 끝은 모르겠다? 한상민 씨가 일어섰습니다. 박진우 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영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 말이 맞았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을 생각 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 집으로. 문을 열려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자물쇠를 바꿨어? 당연하잖아. 당신 들어오지 말라고. 내 집이기도 한데. 당신 집? 곧 내 집 될 거야. 변호사가 그러던데 당신 유책 배우자라서 재산 분할 불리하대. 수경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 애들은? 애들
애들이 당신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큰애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울고 있고 작은 애는 학교 그만두고 싶대. 뭐? 당신 때문에 애들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 애 아빠가 바람 폈다고. 미안해. 미안? 미안하면 다야? 수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25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어.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나는 뭐였어? 가정부? 애 엄마? 아니야. 넌 뭔데?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언제 날 여자로 봤어? 언제 날 사랑한다고 했어? 수경아, 나도 외로웠어. 나도 심심했어. 근데 참았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근데 당신은 바람 폈잖아. 정말 미안해.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모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도, 가족도, 명예도. 지영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민 씨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골프 모임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카톡방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오늘 모임 다들 오시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상민 씨가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다들 꼭 참석해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표? 설마 공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돈 것 같았습니다. 수경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상민 씨는 혼자 왔습니다. 지영 씨도 없었습니다. 모임 대표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라운딩 전에 상민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한상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 모임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이 모임 안에 있습니다. 한상민 씨가 저를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진우 씨, 일어나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그리고 이 사람을 조심하시라고 경고하러 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진우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세요. 내 인생 망쳐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상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상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50살 먹고 친구 부인이랑 바람 피우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상민 씨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로 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차에 타고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집으로, 아니,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방에서 제가 강퇴당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상민이가 감시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요? 진우 씨,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우리 딸, 진우 씨 애들, 사모님, 상민이. 하지만 우리는 잘못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영 씨, 미안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요. 안 돼요.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아요. 제발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진우 씨.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경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니까, 바람 핀 사람이니까.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권고 사직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스캔들이 있는 사람은 승진도 어렵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 가족, 직장, 친구, 명예. 그리고 지영 씨도 모텔에서 모텔로 옮겨 다녔습니다.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것도 곧 바닥날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살, 백발이 늘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가였습니다. 6개월의 사랑, 금지된 관계,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씨와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이혼하고 만났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편의점에서 산 소주, 모텔방에서 혼자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 씨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지영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직장도. 근데 가장 아픈 건 당신을 잃은 거예요.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잘못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지영 씨도 힘들 텐데 제가 더 힘들게 할 순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50살의 밤, 혼자인 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밤, 눈물이 났습니다. 50살에 울고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6개월의 사랑 때문에, 25년의 결혼을 버린 대가, 비싼 대가였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입니다. 이혼은 석 달 전에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집을 수경이한테 넘겼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원룸 보증금 내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직장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50살에 권고사직당한 사람을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문까지 났습니다. 불륜으로 집안 망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법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50살 6개월의 바람으로 모든 걸 잃은 남자. 애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애는 군대 제대하고 취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애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빠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수경이는 큰애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혼은 안 했다고 합니다. 가끔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수경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합니다. 지영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석 달 전쯤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골프 모임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 부장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요. 지영 씨네 부부 이혼 안 했대요. 뭐라고요? 네. 한번 크게 싸우고 상담받더니 다시 합쳤대요. 딸 때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영 씨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부장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제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고 있을 지영 씨. 남편과 다시 합쳤지만 행복하지 않을 지영 씨. 저 때문에 망가진 지영 씨.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영 씨를 위한 길이니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영 씨였습니다. 지영 씨도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진우 씨? 지영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지영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물 좀 사려고요.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 하다가. 아. 지영 씨가 냉장고에서 물을 집어왔습니다.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1,500원입니다. 지영 씨가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입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지영 씨는요? 저도 그냥요. 침묵. 진우 씨, 저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네.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 지영 씨는 상민 씨랑 잘 지내세요? 지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지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말도 별로 안 해요. 그렇군요. 진우 씨 때문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었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가끔 생각해요. 뭐요? 만약 우리가 다르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다르게요? 네. 만약 우리가 둘 다 독신이었다면 또는 정직하게 이혼하고 만났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겁쟁이였어요. 맞아요. 지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 씨, 저 후회해요. 저도요. 근데 동시에 후회 안 하기도 해요. 진우 씨 만난 건 진짜였으니까. 저도 그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도 울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새벽 3시에 6개월 만에 재회해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진우 씨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끝이죠. 네. 지영 씨가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우 씨. 안녕히 가세요, 지영 씨. 지영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영 씨가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겠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음 날 휴무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수경이랑 애들이랑 공원 와서 놀고 치킨 먹고 웃고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찾았습니다. 지영 씨라는 자극을.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평범한 행복마저. 후회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씨와의 시간은 진짜 행복했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가족, 직장, 명예, 친구. 모든 것을. 그리고 지영 씨마저 잃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사랑. 그 대가로 평생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이게 제 전부입니다. 50살의 삶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백발이 더 많아졌습니다. 6개월 사이에 또 늙었습니다. 웃어봤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주일 뒤 또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술 취한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주 주세요. 이 시간에 더 드시면 괜찮아요. 한 병만. 소주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한잔할래요? 저는 근무 중이라
에이, 한 잔 정도야. 제가 살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받았습니다. 건배.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편의점 알바를 해요? 나이도 있으신데. 사정이 있어서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술 마시고 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그렇군요. 바람 폈다가 들켰어요.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바람 피우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이 많나 봐요. 그러게요. 후회해요? 매일 후회하죠. 저도요. 그럼 왜 했어요? 외로워서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대가가 너무 컸죠. 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살의 밤, 편의점 야간 알바의 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삶이라고,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수경이었습니다. 옆에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경이가 멈췄습니다. 큰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경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배신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50살, 혼자, 원룸에서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6개월의 바람,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 아내 옆에서, 그녀 남편 옆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후회할까요? 네,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지영 씨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이.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숨어서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달라질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영 씨의 첫 미소를 보면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약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 없이는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저는 각오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골프 모임, 취미 모임, 동호회. 부부가 함께 가는 자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배우자 옆에서 다른 이성과 친해지는 것. 금기의 스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50살의 모든 것을 잃지 마세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도 편의점에 출근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고 혼자 있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삶입니다. 50살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후회와 함께, 죄책감과 함께, 그리고 조금이 추억과 함께. 지영 씨의 미소, 지영 씨의 목소리, 지영 씨와의 시간. 그것만은 진짜였으니까.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잘 지내세요, 지영 씨.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안녕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잘못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배우자를 속였으니까. 한지영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그럼 사랑 자체는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만났습니다. 용기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만약 박진우가 먼저 수경이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혼했다면, 만약 한지영이 먼저 상민이와 이야기하고 헤어졌다면, 그랬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정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두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즐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혼 생활이 심심하신가요?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바람 피우지 마세요. 대신 대화하세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정 안 되면 정직하게 헤어지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당당하게, 숨지 말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박진우와 한지영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골프 모임은 안전한가요? 당신의 부부 동반 모임은 괜찮은가요? 조심하세요. 마음이 흔들린다면 멈추세요. 선을 넘기 전에 박진우처럼 되지 마세요. 50살의 모든 것을 잃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랑하세요. 하지만 정직하게. 안녕히 계세요.